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마흔이 된 4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이 나이쯤 되었으니 대충 예상하시겠지만 저도 한때는 결혼이라는 걸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혼을 했고 이제 막 3살 된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네요. 아직은 아이도 어리고 저도 젊기에 당장 걱정은 없지만 앞으로 남편 없이 아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나 늘 걱정이 있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 지금도 여전히 믿기지 않지만 그렇다고 자식을 둔 엄마가 기죽어 있을 수는 없다 싶네요.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누구보다 당당해지고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죠. 어쩌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원래 결혼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남들과 맞춰 살기 어려워하는 성격이기도 했고, 그래서인지 번번이 실패하는 연애 탓에 결혼 생각은 접은 지 오래였어요. 게다가 자아 실현의 목표도 강하고 결혼보다는 일이 재미있었기에 저는 20대 시절부터 일찍이 독신주의를 마음먹으며 살아갔습니다. 성격이 원래 그런 건지 혼자 지내면서도 외로운 줄은 몰랐고 일 욕심이 워낙 많았기에 남들이 결혼하며 가정을 꾸리는 동안에도 저는 불안이나 걱정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가끔씩 아이를 낳은 친구들을 보며 아이는 가지고 싶다 생각을 하기는 했었지만 말이죠. 임신과 출산은 여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자 행복이었기에 결혼 생각이 없던 저도 아이에 대한 욕심은 아주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결혼은 안 하더라도 정자기증이라도 받아서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를까 싶은 생각을 한 적도 있었죠. 물론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느냐며 기함하시는 부모님의 거센 반대로 실천하지는 못한 계획이었지만 잠시라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은 제가 결혼은 안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충격이셨던지 그런 저를 어떻게든 결혼시켜야겠다며 저더러 결혼을 안 하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결혼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싫다는 저를 직접 데리고 다니시며 선을 보게 하셨고 매일 만날 때마다 결혼 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수백 번의 선을 보고서도 제가 결혼을 하고 싶은 남자는 도통 나타나지 않았어요. 애초에 30이 한참 넘은 저를 반기는 남자도 별로 없었지만 나이 든 남자들은 다들 그런지 저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여자는 아이를 낳고 집에서 살림을 해야 한다면서 다들 나이에 맞게 구닥다리 같은 소리들만 하고 있었죠. 그런 남자들 덕분에 제 결혼은 점점 멀어졌고 결국 저는 30 중반이 넘어서까지 결혼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은 도통 포기가 안 되시는지 어떻게든 제 결혼을 시키시겠다고 더 열심히 선자리에 저를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와 비슷한 점이 많아 보이던 그 사람은 저와 가치관이 정말 비슷하다 싶었습니다. 남자 여자 차별도 없고 말하는 것도 저와 많이 닮아 보이던 사람이었어요. 나랑 비슷하게 억지로 끌려 나온 것처럼 결혼에는 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도 제게 매너 있게 성의를 보이는 그 사람에게 참 좋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날 바에는 그 사람을 한 번 더 만나자며 시간을 가졌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이어진 만남이 그 후로 쭉 이어지게 되며 결국 저희는 결혼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희들의 결혼에는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애초에 나이 다 먹어 선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서로 첫눈에 반할 일도 없었고 운명을 기대했던 것도 아니기에 사랑보다는 조건에 맞춘 결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둘 사이에도 애정은 있었습니다. 사랑의 모양은 여럿이기에 우정도 애정이라 할 수 있을 테니 말이에요. 시작이 그래서 그런지 연인보다는 친구에 가까운 부부였지만 저희는 서로 만족했어요. 저희 부부는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았고
배려하는 법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처 주는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부부 관계는 남들이 보기에도 돈독해 보일 정도로 좋았어요. 그 덕에 생각해 본 적 없던 저희 결혼 생활은 제 생각보다 행복했고, 저희의 신혼도 오랜 연인들 못지않게 오붓하고 즐거웠습니다. 연애 기간이 짧았던 탓에 오히려 신혼이 되어서야 서로를 더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결혼 직전까지도 존댓말을 쓰던 저희가 신혼이 지나서야 서로 말을 편하게 놓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함께 살다 보면 그렇게 정이 들어가는 건지 남편과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렇게 결혼 3년 차에는 제가 임신을 하며 저희들은 좋은 부모가 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예정이 없던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아 기르게 되었죠. 인생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지만 아이는 제게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제가 임신을 하고서부터는 일보다 아이를 먼저 걱정하게 되었고, 평생 쓸 일 없다 생각했던 육아휴직까지 쓰며 완전히 부모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출산 휴가에 육아휴직까지 쓰게 된 저는 무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혼자 아이를 돌보며 독방 육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 품으로 낳은 자식이 귀하기는 한 건지 아이와 단둘이 집에 있는 게 힘들면서도 그 시간들이 제게는 참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제 평생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고,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시절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아이로 인한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었지만, 혼자 계속 독방 육아에 시달리던 저는 제가 언제까지 집에서 혼자 아이만 키우고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서 선택한 일이고 제 아이였으니 당연한 결정이었지만, 남편이 일하며 사회생활 하는 동안 저 혼자 집에서 아이만 보고 있으려니 저도 점점 좀이 쑤시고 제 미래가 걱정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선배들을 봐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육아휴직 쓰다 보면 몇 년 안에 회사로 다시 복귀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되지 않았기에 봐왔던 게 있었던 제게 그런 걱정은 당연한 염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도 저의 배부른 고민이었습니다. 전문직이었던 남편이나 저나 연봉이 적지도 않았고 양가 집안 형편도 넉넉한 편이었기에 제가 꼭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물론 돈 때문만은 아니기에 저도 일 욕심이 있으면 돈을 쓰고 사람을 구해 아이를 맡겨놓고 일을 다니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미련한 건지 욕심인 건지 제 아이를 차마 모르는 사람 손에 맡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부모님들께 도움을 받고 싶지도 않았기에 결국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제 커리어를 포기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저였기에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편 역시 아이를 예뻐하는 만큼 평소 여유가 있을 때면 육아에 도움을 주고 저를 많이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그 사람도 워낙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었다 보니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어요. 남편이 매일 야근에 지쳐 집으로 돌아오고 나면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그래서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곤 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기에 저는 서운함이나 섭섭함보다는 어린 자식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남편의 상황이 더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남편도 남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저도 남편도 서로를 안쓰러워하며 충분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독방 육아를 두고 불평을 한 적이 없었고, 남편 역시 그런 저의 희생을 알아주고 있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요즘 세상의 부모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모든 걸 이해하고 견디려고 생각하면서도 가끔 혼자 집에 있을 때면 나 혼자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는 생각에 우울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서로 노력하고 있었기에 그런 제 마음을 남편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놀라운 제안을 해왔어요. 여보, 당신 혼자 아이 키우느라 많이 힘들지? 당신이야말로 밖에서 일해야 할 사람인데 엄마라는 이유로, 아내라는 이유로 자기 삶을 포기하고 가정에 희생하는 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해. 내가 그런 당신을 열심히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항상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 당신도 혼자 가장 노릇하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지. 당신이 도와주기 싫어서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도 일하느라 힘들잖아. 당신 일 바쁜 건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오히려 나는 당신이 아이랑 너무 시간을 못 보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그건 나도 그래. 주변 다른 아빠들도 아이는 눈 깜짝할 새 사이에 큰다고. 그 시기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그러는데 내가 일 때문에 도통 시간을 낼 수 없으네. 이러다가 우리 형원이 아빠 얼굴도 모르고 크는 건 아닐까 늘 걱정돼. 그리고 그만큼 당신한테만 육아를 맡기는 것 같아서 늘 미안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혹시 내가 일을 쉬면서 아이를 맡으면 어떨까? 당신이 일을 쉬고 아이를 돌보겠다고? 그럼 당신은 복직해서 다시 일할 수 있고 나도 당분간 쉬면서 아이랑 좋은 추억 쌓고 말이야. 물론 벌이는 주겠지만 우리가 그 정도 걱정할 형편은 아니잖아. 남편은 그동안 저 혼자 고생하고 있고 아빠가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안타깝다며 자신이 일을 쉬고 대신 육아를 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해왔습니다. 남편의 직업 특성상 육아휴직은 말도 안 되고 휴직이 가능하더라도 저처럼 1년, 2년씩 일을 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퇴직을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기에 남편의 그런 제안은 저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죠. 남편 또한 저처럼 자기 일에 자부심이 있고 일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그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건 제가 가장 잘 알았습니다. 글쎄, 돈이야 내가 대신 벌면 되니까 당장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해도 당신 육아휴직도 안 된다면서 회사에는 뭐라고 하려고.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나 이직도 고민 중이야. 득이 있으면 실이 있어야지. 이거 재고 따지다가는 결론이 안 나겠더라고. 그래도 너무 걱정은 안 해. 뭐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 커리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불러주는 것도 있고 운이 좋으면 재택근무로 일할 수 있는 곳에 갈 수도 있을 거야. 물론 이전만큼 벌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나는 당장 내 아내보다 우리 가족과 당신이 우선이니까. 당신이 나랑 형원이 생각을 그렇게나 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 평소에는 당신이 워낙 표현이 없다 보니까 나도 가끔은 섭섭할 때가 있었거든. 물론 당신도 당신 상황에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더 희생해야 한다 생각했었어. 근데 당신이 가족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감동이야. 나 당신 남편이고 형원이 아빠잖아. 어떻게 가족들 생각 없이 내 생각만 하겠어? 그러니 당신도 너무 혼자 희생할 생각하지 말고 나랑 짐을 나눠지자.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는 더 좋은 선택 아닐까? 남편이 노력하고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렇게나 제 걱정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기에 그런 남편의 말이 제게는 무척이나 고마운 얘기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제게 남편이 숨쉴 구멍을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없었죠. 물론 남편이 일을 쉬게 되면 당장 겪게 될 문제들도 적지는 않았지만 아주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남편 말대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저도 그 사이 열심히 일을 해서 승진도 노리고 남편 역시 그동안 고생한 만큼 잠시라도 쉬면서 아이와 유대감을 만드는 게 좋겠다 싶었죠. 게다가 남편은 주식이나 투자도 하고 있어서 월급 외에도 수익이 꽤 있었고 정 어려우면 도움을 구할 부모님들도 있었기에 남편이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저희가 금전적으로 무리가 될 일은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말에 찬성하기로 했고 남편 역시 오랫동안 고민해왔던지
큰 고민 없이 휴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휴직 기간인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복직을 확신할 수 없고 한치를 알 수 없는 미래였지만 당장 가족의 행복을 바란 저는 그 걱정은 나중에 가서 하자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은 제가의 휴직과 함께 이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우리 이참에 전에 이사에 계획했던 거 미리 실행하면 어떨까? 형원이 학교 문제로 이사 가자고 했었잖아. 마침 지금 시기도 딱 좋고 집이 비어져 있으니 이사할 수 있을 때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나중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여력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당신이나 나나 여유 있을 지금 미리 이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물론 그쪽으로 하면 처가랑은 좀 멀어지겠지만 어차피 내가 아이를 돌볼 거니까 괜찮을 거고. 원래 몇 년 뒤에는 이사할 생각이었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래, 당신 말대로 하자. 나중에 이사하려면 집 문제고 이사 문제고 이래저래 또 골치 아플 거야. 원래 저희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즈음에 학군이 좋은 동네로 이사를 계획할 생각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청약에 당첨되어서 가지고 있던 집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결혼할 때를 생각했는지 위치도 동네 분위기도 아이 중심적이었는데 막상 저희가 결혼할 당시에는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있어서 저희가 들어가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조금 떨어진 신도시보다는 회사에 가까운 도심에 집을 구하는 게 맞다 싶었었죠.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자라고 학교 갈 때가 되면 그 집으로 이사를 가자 말했었는데 남편은 여유가 있을 때 이사라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미리 이사를 가자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복직과 동시에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저희는 새 집에서 다시 새 출발을 하는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저도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조건 잘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2년 가까이 쉬다가 복직을 해서 그런지 다시 적응하려 노력해야 하는 일도 많았고 쉬다가 돌아왔다고 무시당하기 싫은 마음에 더 신경 써서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그동안 얼마나 복직하고 싶었는지 회사 출근하는 꿈도 여러 번 꾸었었는데 남편이 그런 제 마음을 모르지 않고 저를 위해 자기 일까지 포기했으니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서라도 잘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제가 굳은 결심으로 열심히 회사 생활에 다시 적응해 나가는 동안 남편은 어린아들과 단둘이 지내며 아빠 노릇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도 20개월이 훌쩍 넘어 엄마도 덜 찾고 말은 못해도 표현을 할 줄 알기에 이전보다 걱정은 덜했지만 제가 그래도 엄마는 엄마인지 남편의 100% 믿지 못하고 내심 불안하기도 했었어요. 아빠 혼자 아이를 잘 챙길 수 있을지, 혹시 둘만 있다가 무슨 사단이 나는 건 아닌지 별별 생각을 다 하느라 복직하고 한동안은 마음이 아주 편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기대보다 훨씬 잘해주고 있었습니다. 처음 육아를 하기에는 서툴 수도 있을 텐데도 남편은 어쩌면 저보다도 아이를 잘 챙기는 듯 하더라고요. 종일 단둘이서 지냈던 얘기를 듣다 보면 남편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 아이를 돌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를 볼 때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도 받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남편은 아들과 재미있게 놀아주고 아이를 위해 소홀히 하는 법이 없어 보였어요. 게다가 매번 제게 찍어 보내주는 아이 식사도 무척 정성스러워 보였고 손이 많이 가서 저도 미처 해주지 못했던 음식까지 하는 걸 보며 나보다 남편이 낫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그런 덕에 저는 결국 걱정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보다 훨씬 아이를 잘 챙기는 것 같은 남편의 모습에 괜히 제 스스로 반성을 할 정도였죠. 남편의 그런 노력이 전부 저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던 저는 그런 남편에게 더욱 고마웠고 그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남편 외조를 받으며 회사 일에도 금세 적응해 갈 수 있었고 다시 이전처럼 제 자아를 가질 수 있었어요. 한동안 혼자 집에 있으며 우울했던 저였는데 남편과 제가 서로 도우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니
결혼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까지 들었네요. 그렇게 걱정할 것 없이 잘 지내던 어느 날, 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고객님, 정수기 코디예요. 오늘 방문 드리기로 했는데 집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네요. 예? 정수기요? 아, 그게 오늘이었나요? 퇴근 직전 받은 전화에 저는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하고서 그날 처음으로 정수기 때문에 코디분이 오시기로 했었는데, 원래 제가 하던 일이라 제가 혼자 약속을 잡고서는 그걸 까먹고 남편에게 말을 못했더라고요. 그 사실을 몰랐던 남편이 집을 비웠던지 집에 아무도 없다며 코디분이 제게 전화를 주셨었죠. 평소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잘 다니기는 했지만 저한테 말도 없이 멀리 나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저도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무슨 사정인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제 전화를 무시할 사람은 아닌데 닿지 않는 연락에 저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약속을 잡자니 그분도 바쁘신지 한참 뒤에나 된다고 해서 곤란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이 키우는 집에서 위생 관련된 문제를 대충 생각할 수도 없고 결국 제가 곧 퇴근이니 금방 가겠다고 해서 1시간 정도 약속을 미뤄주시기로 하셨어요. 일하시는 분 사정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죄송한 마음에 저는 급히 집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분이 제 사정을 봐주시고 기다려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다행이었죠. 그 사이에도 남편과는 여전히 통화가 되지 않았지만 다행히 제 시간 안에는 도착할 수 있겠다며 한시름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집에 도착해서야 코디분을 만날 수 있었고 계획대로 정수기 점검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도 예전이었다면 정수기 필터 교체 며칠 미룬다고 걱정하지 않았을 텐데 아이가 생기고 보니 작은 일 하나에도 예민해지곤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네요. 이사를 하면서 코디문도 바뀌다 보니까 제가 실수했어요. 요 몇 달 사이에 제가 이사니 복직이니 이래저래 신경 쓸 게 많았거든요. 그러게요. 새로 오셔서 저랑은 처음 보시는 거죠? 네. 근데 또 미루려니 아이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요. 그럴 수 있죠. 아이 키우는 집은 다들 꼼꼼히 하시니까요. 저도 다른 집 먼저 방문해서 괜찮았어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고객님 아이가 몇 살이에요? 저희 아이는 이제 막 25개월 넘었어요. 제가 복직하면서 아이 아빠가 돌보고 있는데 둘이 잠시 어디 나갔나 봐요. 여기 사진 보실래요? 코디분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던 저는 주방 냉장고에 붙어있던 저희 아이 사진을 코디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전에는 여기저기 아이 사진 붙여놓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제가 엄마가 되고 보니 매일 보는 아이 얼굴을 자꾸 붙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하면서도 제일 먼저 했던 게 새로 옮긴 냉장고에 아이 사진을 붙이는 거였죠. 저희 아이를 궁금해하시는 코디분께 아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 코디분이 갑자기 제 아이 사진을 보며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어? 이 옆동에 102호에 사는 앤데 얘가 고객님 아이라고요? 제 아이를 보고 놀라던 코디분은 사진 속 아이가 옆동에 사는 아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본 정수기 코디가 굳이 제 기분을 상하게 하려 할 의도는 없었겠지만 내 아이를 다른 집 아이라 하는 그 얘기가 황당하고 기분 나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그 나이 때 아이들은 다 자라지 않은 탓에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식이야 자기 눈에나 예쁜 거니 남의 아이 얼굴이 특별히 세세하게 기억나지 않아 다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닮은 애라는 말을 뭐 그리 기분 나쁘게 하는지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아, 예. 뭐 애들이야 다 엇비슷하게 생겼죠. 저희 애가 특별하게 생긴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 정도로 많이 닮았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애가 맞는 것 같은데? 나도 그냥 닮은 거면 말 안 할 텐데 여기 눈 밑에 점까지 똑같아서 너무 놀라서 그래요. 아이 이름이 혹시 무슨 원이 아니에요? 뭐더라? 예? 설마 형원이요?
예, 맞아요, 형원이요. 이름까지 같은 거 보니 맞네. 내가 여기 오기 바로 전에 그 집에서 형원이를 봤다니까요. 아예 엄마 아빠 다 있는 것 같던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애를 조금 전 옆동에서 보셨다고요? 심지어 엄마 아빠가 있다고요? 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긴 한데 제가 그 집에서 형원이를 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갈 때마다 엄마 아빠도 항상 같이 계시었고 저한테는 분명 두 분이 부부라고 하셨어요. 혹시 형원이가 쌍둥이거나 입양을 갔거나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형원이는 제가 낳은 유일한 제 자식이라고요. 근데 얼굴에 이름까지 똑같은 아이가 있을 수 있나요? 그 애가 거기 사는 건 확실하게 보신 거예요? 그럼요. 그 집에 거실부터 아이들 용품이 잔뜩 있고 엄마가 아이를 한시도 내려놓지 않는 걸 보고 참 열심히 키운다 생각했는걸요. 그저 기분 나쁜 소리라 생각했던 그 말이 왠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된 순간 저는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코디분께서도 당황스러우신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무리 사람이 실수해서 잘못 볼 수 있다고 해도 그냥 닮은 게 아니라 얼굴에 있는 점에 이름까지 같은 아이가 몇이나 될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나 내 아이와 똑같은 아이가 다른 곳도 아니라 바로 내 이웃집에 있다는 사실이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연락이 닿지 않던 남편에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저는 그 코디분이 알려준 옆동 102호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죠. 설마 우리 아이가 남의 집에 남의 자식으로 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순간 피어오르는 의심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지금 몇 달 사이 아이의 반응이 이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혼자 아이를 돌볼 때만 하더라도 엄마가 제일 좋다며 저만 찾던 아이가 이사를 오고 제가 복직을 했을 때부터 저를 점점 꺼려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를 보고 언젠가부터 엄마라고 잘하지 않고 가끔씩 저를 낯설어하는까지 아이를 보면서 저는 그게 제가 아이를 직접 돌보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날 때부터 저와 같이 했던 아이였기에 잠시 적응할 기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내 아이를 옆집에서 봤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남편이 제게 복직을 권한 것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니었을지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그건 제 상상에 불과할 거라며 제 스스로도 확신 없이 그 상황을 믿을 수 없었지만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무작정 그 집을 찾아간 저는 다른 사람을 사칭까지 하며 미친 척 그 집 대문을 두드리게 되었죠. 계세요? 저 조금 전에 다녀갔던 정수기 코디예요.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는 않을 거란 생각에 정수기 코디라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얼마 뒤 의심 없이 열린 문 앞에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는 우리 집과 비슷한 풍경 속에 웬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가 내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신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 보는 여자였지만 그 여자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틀림없이 내 아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앞에서 제 아이의 이름을 부르자 아이 역시 저를 엄마라 부르며 제게 안기로 했습니다. 형원아, 엄마. 남편이 데리고 있어야 할 아이가 왜 모르는 여자 품에 안겨 있는지, 이 상황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저는 우선 내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그 여자 품에서 곧장 아이를 뺏어 안았고 그 여자를 쏘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누군지 이 상황이 대체 무슨 상황인지 아는 건지 몰라도 갑작스러운 저의 등장에 아무 말도 못하고 순순히 아이를 제 품으로 넘겨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여자의 뒤로 제게 너무나 익숙한 한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죠.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알았어? 남편의 등장에 저는 너무 놀라서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곳까지 달려오면서
제가 내내 지우려고 애썼던 상상들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너무 과한 상상이라 생각하며 말도 안 된다 생각했던 일이 사실로 펼쳐진 것을 보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 겪는 충격을 받아야 했어요. 내 남편과 아이가 왜 같은 아파트 옆동에서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건지,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인가 싶어서 제가 직접 겪어도 현실감이 없다 싶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당신이랑 형원이가 왜 모르는 사람 집에 있어? 여보, 당신이 여기는 어쩐 일이야? 대체 여기는 어떻게 알았어? 어디까지 알고 왔어? 지금 그게 궁금해? 괜히 나 떠볼 생각하지 말고 사실대로 다 얘기해. 혹시나 허튼 수작 부려서 거짓말할 생각이면 나 당신 가만 안 둘 거니까. 남편은 제가 끝까지 모를 거라 생각했는지 제가 찾아온 것을 정말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알고 찾아온 줄은 몰라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하나 망설이는 모습이었죠. 끝까지 저를 속일 생각만 하고 있는 남편을 보니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내 남편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서로 믿음과 신뢰가 있어 왔다 생각했어요. 절절한 사랑은 아니었어도 평생 함께할 동반자라 생각했는데 그런 남편이 나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로 옆에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는 생각에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대체 언제부터 이런 짓을 하고 있었는지, 왜 어린 자식까지 그들의 외도에 동참을 시킨 건지 저는 궁금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나 그 여자 누구 하나 제게 속 시원히 말해주려 하지 않았고 남편은 당장 면피용으로 저를 달랠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기막힌 그 상황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듯 했지만 그런 배신감과 기막힌 만큼이나 분노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남편과 그 여자 모두에게 향하고 있었죠. 남편과는 충분히 할 얘기가 많지만 그 여자와도 나눌 말이 많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비겁하게도 내 남편의 방패 삼아 그 뒤에 숨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제가 묻는 말에도 일절 대답을 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입이 없어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였느냐고. 내 남편이랑 바람을 피울 생각이면 둘이서만 하면 되지. 왜 아무 잘못 없는 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자식인 양 했냐고? 여보, 그만해. 나머지는 내가 다 설명하다고 했잖아. 다 내 잘못이야. 저 사람은 아무 죄 없어. 그러니까 나랑 집에 가서 얘기하자, 어? 너랑은 충분히 얘기할 시간 많으니까 닥치고 가만히 있어. 지금 감히 내 앞에서 저 여자를 감싸고 있어? 그래, 설명하기 싫으면 경찰서 가서 얘기하던가. 당신 이거 아동유괴야. 내가 당신 납치유기를 신고할 거니까 경찰서 가서 설명해, 알았어? 유괴라니. 형원이 내가 직접 데려온 건데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직접 설명을 하라니까 말을 안 하잖아. 그럼 경찰서 가서라도 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안 그래? 어차피 유괴라고 신고를 해봤자 아이의 아빠인 남편이 끼어있는 순간 그 여자가 죗값을 치를 일은 없을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치정사건에 경찰들이 깊게 개입할 일도 없을 거고 조사라 해도 훈방조치 정도로 될 거라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던 저는 경찰에 그 여자를 아이 유괴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에 의해 저희 모두는 경찰서를 향하게 되었고 아이가 걱정되었던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잠시 아이를 맡기며 경찰서로 따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경찰서에 도착해서 알게 된 사실은 정말 기막히고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제 예상보다 오래된 사이였어요. 그냥 어쩌다 바람이 나서 그런 일을 벌어진 게 아니라 훨씬 오래전부터 충분히 계획되었던 상황이었더라고요. 그 여자는 제가 남편을 알기 한참 전부터 만났던 남편의 연인이었어요. 심지어 남편과 결혼까지 약속하고 남편이 죽고 못 살았던 마지막 사랑이었죠. 그래서 나 몰래 바람을 피웠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 와중에 대체 왜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가 직접 엄마 노릇을 하려 했는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질문에는 끝까지 답하지 않던 여자가 제 대신 묻는 경찰의 말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두 분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 그래도 남의 애를 데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서 대체 뭐 했어요? 애한테 뭐 해코지라도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형원이한테 왜 그렇게 하겠어요. 형원이를 제 아이처럼 아끼는데. 제가 형원이를 낳지 않았지만 저 형원이 정말 제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잘해줬어요. 제가 대신 돌봐주는 거지 나쁜 짓 한 건 정말 없다고요. 그건 아이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나는 임신할 수 없으니까 잠깐이라도 아이 가진 행복을 느껴보고 싶어서.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었더라고요. 두 사람은 결혼까지 약속하고 식장까지 잡았었지만 결혼 직전에 그 여자가 불임인 것이 밝혀지며 시부모님이 그 여자를 반대하셨답니다. 하나뿐인 외아들의 대를 끊을 수 없었던 부모님은 죽어도 안 된다며 그 둘을 갈라놓았고 결국 그 여자와 억지로 헤어지게 된 남편은 그 후로 결혼 생각이 없었고 부모님 손에 억지로 선차례에 끌려다니다가 그나마 말이 통하는 저를 만났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나를 꼭두각시 세우려고 나를 선택한 거야. 왜? 내가 만만해 보였어? 적당히 거짓말 좀 하면 순진하게 속을 거라 생각한 거니?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당신이랑 새 출발하고 싶었어. 나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던 건 아니라고. 남편 말로는 처음부터 외도를 이어갔던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만나게 되며 어떻게든 그 여자를 잊어보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혼자였던 그 여자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지 남편의 결혼 소식에 다시 연락을 해왔답니다. 남편도 양심은 있었던 건지 처음에는 그런 여자를 피하고 모른 척하려 했지만 역시나 첫사랑을 잊을 수는 없는 건지 결국 그 여자의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네요. 그 여자가 저를 얼마나 질투하고 시기했을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한 남자와 결혼한 제가 아이까지 낳았으니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래서인지 말없이 저를 바라보는 그 여자의 얼굴에서 저를 향한 적대심이 여실히 드러날 정도였죠. 그래서 그 여자가 그런 짓을 벌인 모양입니다. 제 자리가 원래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라 생각하며 제 남편과 제 아들을 훔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를 너무나 사랑했던 제 남편은 그 여자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결국 들어주었고 저를 걱정해서 그런다는 말로 저를 속여가며 이사까지 해서 그동안 몰래 두 집 살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울 거라 생각했는지 바로 옆 동에 집을 구해놓고는 제가 없는 사이 그 집에서 둘이 부부 행세를 하고 내 아이를 데리고 부모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비밀이 이렇게 황당하게 밝혀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이 벌인 끔찍한 행동에 저는 정말 치가 떨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동안 나만 바보였구나 싶은 생각에 저는 정말 죽고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어떻게든 버텨서 그 인간들을 벌줘야 했으니까요. 저는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그 두 인간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한시라도 남편과 같이 할 수 없기에 저는 당장 짐을 싸들고 나왔고 친정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전해 들으신 저희 부모님 역시 기막히긴 마찬가지셨는지 곧장 시부모님께 사실을 알리며 양쪽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역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놈에게 절대로 아이를 보내지 않겠다며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하셨죠. 그런 부모님 덕분에 좋은 변호사를 구할 수 있었던 저는 차근차근 이혼 소송 준비를 하며 남편에게서 양육권을 빼앗아오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상간녀 소송은 두말할 것 없었고 그 여자의 뻔뻔한 기만 행위로 인해 저는 최고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남편 역시 상간녀와 외도를 하며 아이에게 마땅한 가정의 보호를 하지 못한 죄로 제게 위자료를 지불하며 양육권을 뺏기게 되었고 평생 아들을 볼 수 없게
면접 교섭권까지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달리 복수할 방법이 없었지만 어차피 저는 그 여자가 평생 가도 가질 수 없는 자식을 가지고 있으니 남편과 그 여자가 내 아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걸로 충분한 복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가장 큰 복수가 맞았던지 재산 분할에 수천만 원 위자료를 물 때도 아무 말 없던 남편이 양육권을 뺏기고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저를 협박까지 하며 항소를 했었죠. 이제 와서 방귀 낀 놈이 성내는지 참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양육권을 뺏길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은 다행히 정상이신지 당신 아들이 벌인 일에 크게 화를 내시며 제 대신 남편의 매타작을 할 정도로 혼내시고 탓하셨던 두 분이 그런 아들을 말려주시고 제게 양육권을 넘겨주신 덕분에 결국 남편이 더 군말 없이 아이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했네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짧은 몇 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게 되었고 그 후로 남편의 소식이나 그 두 사람이 여전히 만나고 있는지 어쩐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더 이상 관심도 없고 차라리 그런 쓰레기들까지 같이 모여 있어 주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저야 이미 피해를 입고 평생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아빠 없다고 아이 못 키울 제가 아니기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믿고 도와주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저 역시 예전에 잠시나마 혼자 아이를 만들어 키울 생각을 해봤었기에 남편이라는 존재 없이도 잘 할 수 있을 거라 스스로를 믿고 있어요. 나중에 아이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부모 노릇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저의 각오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